교수들에게 폭언을 하고 취업박람회를 하는 외부 업체가 차려놓은 부스를 부수고 방해를 하고 락카치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야 됐거든요. 야, 이게 메인이었거든? 이 질문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불안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 달 들어서 제일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제가 생각하는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거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뭐 제 사견? 그러니까 사견을 얘기하는 채널이에요. 뭐 오피셜한 거나 이걸로 여러분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통찰을 파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제 동덕여대 영상 올리고 사람들이 워낙 뜨겁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너무 교만한 마음인 것 같아. 나 같은 학고 유튜버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에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일단 듣잖아. 관심 있는 곳에 가서 춤을 춰야 사람들이 일단 봐줄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총학생 회장은 도대체 뭔 생각일까? 뭔가 깊은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사태까지 온 걸까?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다 아시죠? 웬만한 정치인들이나 좀 큰 현안들이 있을 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뷰고 사실상 CBS의 간판 중에 간판 그런 방송이죠.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하고 계시는 앞장서고 계시는 총학생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주도하고 있고 앞장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앞장섰던지 주도하지 않았던지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총학생 회장이고 총학생 회장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주도한 거고 앞장선 겁니다. 뭔가를 대표하는 회장이 된다는 거는 권력만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법적 소송이 들어오든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든 앞장서서 그 파도를 맞아내고, 그러니까 방파제야. 그게 회장이지. 안 그러면 장을 왜 뽑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동덕여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서 나온 거예요. 김현정 씨는 굉장히 인터뷰이에게 친근합니다. 친절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답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요. 이 인터뷰를 듣고 들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웃겼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이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구나. 웬만하면 그 개꼰대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나 때는 얘기는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난 23살 때 이 정도로 생각이 없진 않았어. 정말로. 한번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제 채널이 조금은 발전적인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메타인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전문이에요. 김현정 씨가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학교 측의 주장과 학생의 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겠는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심지어 논의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학생들은 왜 이러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학생회장은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측의 주장은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총장님 입장문을 보면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논의가 됐다는 거야.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이게 한 달 전부터 꾸려져서 공학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식 문서가 있었을 터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업단이 꾸려져서 논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교무회의까지 안건이 올라와 교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달라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 내부 문건이 있으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았을 터인데 그거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대학 학생회 측에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구두로만 진행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추측. 이렇게 허술하게 구두로만 진행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증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 논의된 적 없다, 제대로 진행된 적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증거는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실제로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이 아까 말한 그거죠.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총장은 왜 안 나왔는지. 이거는 좀 짜칠 수도 있죠.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인터뷰하는 게 낫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게 제 굉장히 가까운 가족분이 대학 행정을 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실무는 총장이 안 해요. 총장은 전체적인 이 지시를 하는 거지, 실무적인 대답을 듣고 싶으면 총장이 나와서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방향적인 얘기만 하지, 진짜 실무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여기가 나오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아무튼 대학 측 해명은 이거예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논의된 바 없다. 근데 발표 입장면을 보면 9월 27일, 11월 5일 대학 비전 혁신 추진자 회의에서 두 차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혀있다. 어떤 게 맞냐? 그러니까 이제 논의의 단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 거야. 논의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다. 공식 기구도 아니고 임시 연구 조직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정식으로 교무위원회에 올려서 실체가 있는 단계까지 가야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것이다.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겠다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덕여대 학생 애들은 이 얘기를 하잖아.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 비전 2030 이런 게 뭐 학생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조직에서 남녀공학 전환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러니까 단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 기업도 프로젝트를 기한하자마자 옆부서와 논의하지 않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협조와 허락이 필요하면 그때야 이제 공개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연구팀에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절차를 정한 다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다.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한 그 정도 결정사항을 밀실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 업무가 다 밀실이다. 대학이라는 건 근데 보통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특히나 사립대학은 여긴 직장입니다. 학문적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를 메인 서비스로 삼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등록금과 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재단에서 나오는 돈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 이익 창출된 걸 학교에 다시 투자를 하거나 뭐 교수님을 뽑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이고, 뭐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이지만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고 퀄리티 있는 좋은 교육,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조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상의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인 집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은 학교가 굴러가야 돼. 운영이 돼야 돼, 운영이. 그리고 그 운영에 따라서 학교는 망할 수도 있고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특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행정사항에서 논의가 될 때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다 때려 부셨다 라는 거밖에 안 돼요.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모든 전교생들에게 이걸 공표하고 투표를 받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라는 논리인데, 안타깝게도 대학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는 늘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하는 괜찮은 대학들 빼고는 생존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대학들이 어려워요. 지금 진짜 소멸의 동덕여대생들이 그래서 소멸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소멸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대학이 단순히 소멸하면 학생들이야 졸업하고 땡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단 말이야. 생업이 달려있고 그 학원은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는 건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총학생 회장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불만은 그거야.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 교무위원회 올라가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면. 근데 그 상태에서 모든 행정 회의와 교수님들 그 회의, 처장급들 회의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행정 안건을 학생들에게 허락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럴 권리조차 없고. 자, 학생회 측은 아무튼 전혀 전달받은 사안이 없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께서 수업 중에 우리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어떤 시간에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를 말을 해줘야지, 이걸 할 거면. 그냥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중간중간 우리 학교 어렵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불안감이 커졌다. 뭐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학교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김현정 인터뷰어님은 잘 받아줘요.
학교에선 그래요. 뭐 그랬다고 하고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런 주장이신 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왜냐면 이걸 얘기해봤자 얘네들한테 굉장히 불리해. 이 얘기를 계속하면 얘네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요.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웃음 포인트.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이 여성대학으로 작용하는 그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케이. 사회에 여전히 여성을 타깃으로 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해.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사회에 실제로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죠. 아니, 뭐, 범죄는 늘 발생을 하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정 씨는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셨고요. 2003년부터 남녀평등 대상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수많은 수상을 받으신 PD이자 앵커이자 DJ이십니다. 지금 CBS의 특임 국장이셔요. CBS에서 특임 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김현정 씨는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지는 못하시는군요. 김현정 씨는 반쪽으로 자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을 타깃으로 한 혐오 범죄는 실제로 뭐 발생을 합니다. 뭐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지금 수많은 굉장히 많은 공학 대학이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의 대학이 공학이잖아. 거기 다니고 있는 애들은 아마존에스인가? 다 지금 그 범죄와 그 이렇게 싸우면서 품에 호신용 칼과 최루탄을 들고 누가 날 어떻게 할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는 건가?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편의점에 가실 거고 뭐 놀러도 갈 거고 테마파크도 갈 거고 공원도 갈 거고 그곳에도 다 여성을 노리고 있는 혐오 범죄가 많이 있을 텐데 말이 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현정이 누나는 돌려가려고 해요. 동덕여대도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지금은 남녀공학을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대학 본부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 대학을 있는 학생들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정말 안타까운 지점인 거야. 메타인지가 전혀 안 돼 있어. 중고등학교는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맞아요. 의무 교육이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대학은요, 동덕여대에 가라고 강제로 들이밀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막 뺑뺑이를 돌리고 배정을 해서 가잖아. 선택됐는데 무조건 가야 되잖아. 선택권이 굉장히 적잖아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근데 대학교는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야. 대학교는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거고 그 서비스에 따라서 선택해서 오는 거야. 일종의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대학이야. 근데 모든 대학의 재정적인 이 운영과 이런 거를 정식 안건이 되면 그제야 이제 총학생회랑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랑 얘기해 볼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 본부가 재정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내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학력 인구 감소가. 그래서 입학 정원 감소의 문제는 우리 대학만 갖고 있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현실에 대한 인지가 지금 없는 거야. 대학은 니네가 소멸하라고 얘기 안 해도 소멸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대학 입학생 수가 빡빡빡 줄어들 예정인데 지금 이게 연도별 출생아 수인데 괜찮은 뉴스라는 곳의 자료입니다. 2000년도에요. 63만 명이었고요. 2023년도에요. 23만 명이에요. 올해 대학 들어간 친구들이 2004년 뭐 2005년생이죠. 43만 명. 여기선 고만고만해요. 2004년부터 이제 10년 이후부터는 급감합니다. 급감. 미친 듯이 떨어져요. 40만, 35만, 30만, 26만, 23만? 근데 대학의 계획은 이제 40만 계속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2004년생이 4학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대학의 인원 수급이 훨씬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닥쳐 있어. 대학은 대가리가 아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대학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란 거야. 니들의 사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가 어떻게든 미리 준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현정이 누나도 이거 어떻게든 이게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대화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학생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대할 자유는 있는데 너무 과격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일부 학생들이 설립자 영상에다가 음식물을 투척한다든지 교수들에게 폭언을 하고 취업박람회를 하는 외부 업체가 차려놓은 부스를 부수고 방해를 하고 락카치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야 됐거든요. 야, 이게 메인이었거든? 이 질문이. 차 타고 가다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불안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 달 들어서 제일 재밌었다. 뭐 학생회에서는 필리버스터나 뭐 피켓팅 같은 방법을 학우분들과 함께 하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뭐 교수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11월 5일부터 학교에서 다 준비 중이다. 니네 이거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불안했다. 그 네이버에다 동덕여대를 치면 0.1%의 남학생이 있다. 이걸 보고 너무 불안해서 대학 본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 학우분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남녀공학이 전환되는구나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 때려 부수고 락카치를 하고 학교를 점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 지원을 온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나요? 라고 했는데 타 여대에서 우리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연대의 의미로 같이 오셔서 있어 주시거나 하는 부분은 있어도 다른 외부 단체가 개입해서 시위를 벌이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밝혀졌죠? 여성해당 소속이신 분들 2명이 얼굴을 까고 그곳에서 존재하셨던 걸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3억 3천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했고 54억에 이른다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총학생 회장님은 54억을 믿지 못한대요. 24억 정도에서 최대 54억 정도라고 대학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추산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법위가 좀 줄 텐데 3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금액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점거를 하고 지금 락카치를 그렇게 다 해놨고 락카치를 어디다,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락카로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24억이 나오길 정말로 바라야 될 거예요. 54억이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겁박으로 본인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면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본인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학전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확고합니까? 네. 이 전체 학생들의 총의가 모아진 거라고 봐도 되나요? 대학본부에서도 저희에게 이게 전체 학생의 의견이 맞는 거냐라고 계속 의구심을 표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전체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시위를 하기 전에 취합도 안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거부하기 전에 저희는 총회를 열고 투표를 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네. 와우. 뭐 이제 마지막으로 현정이 누나가 조언을 해줍니다. 학교 측이 비민주적으로 나와서 학생들도 비민주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학생들의 시위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동의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좀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보통의 존재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앨범의 가장 큰 맥락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여기 평범한 사람 한 명일 뿐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마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왕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버 중에도 대스타잖아요. 근데 마왕님이 방송 한번 갔다 오고서 그 얘기를 했어. 유튜버 좀 됐다고 꺼드럭거리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연예인들에 비해서 그 끼나 능력이나 프로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추어고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마랑님이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사람이 그 정도로 채널을 키우고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메이저 예능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럴 순 없잖아. 근데 이런 메타인지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메타인식은 첫 번째는 발전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행동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선을 지켜줄 수가 있는데, 사실 20살 초반 이때는 자아가 제일 비대해져 있을 때기는 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주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고 내가 막 세상을 바꿀 수만 있을 것 같고, 이제 대학 와서 1, 2, 3, 4학년 하면서 취업할 때 이제 그런 게 깨지고 취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그런 게 깨지고 그러면서 평범한 사회인이 돼가는 거야. 그 색을, 그 빛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세상을 바꾸고 내가 주인공일 것 같았던 그 빛은 좋은 방향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비대해진 자아와 정말 빈약한 사상이 만나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학생이니까 학교의 주인이고 남녀공학 전환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쉽게 벌어지는 일이 세상이에요. 예전에 친구가 군대 갔다 오니까 과가 없어져서 자기가 뭐 이상한 과가 돼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학이에요. 왜냐면 대학은 대학 주체적으로 행정을 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이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떠나면 돼요. 편입을 하거던가 아니면 재수를 하던가. 너무하죠? 막 너무 가차없죠? 어이씨, 내가 여대인 줄 알고 왔는데 남녀공학 간다고 하면 씨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행정 절차를 하면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총학생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거야. 공학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공학 전환이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수업 거부를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동아일보에 나오는 댓글은 이미 장악이 됐거든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생 의견 안 물었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의 당연한 권리는 짓밟히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이고요. 학교의 운영 주체는 학생 처장님들이고요. 학생은요,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총학생회에서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죠. 만약에 공학 전환을 반드시 해야겠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까지는 우리는 여대를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공학 전환에 대한 공표는 당장 내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운동을 하겠다. 수업 거부를 하겠다. 3년 뒤로 미뤄달라.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대가 아니면 소멸하라.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겠다. 야, 니들은 졸업하고 갈 거고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행정실 직원분들이 있고 동덕여대 규모 정도 되면 이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니들이 남의 직장을 막 없애요? 뭐 어디가 폭력적이라는 거지? 책상 좀 넘어뜨렸다가 폭력적이 배상해달라는 건가? 친일파던가? 친일파도 아니셨어. 조용각 선생님은 화염병을 던지기를 했나, 뭐 교수 직원 때리기를 했나, 라카치를 하셨잖아요. 라카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댓글은 장악이 됐어.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장악이 되면 반대쪽은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댓글 보고 끝났구나 하고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댓글창을 보고 여론을 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아무튼 그래서 보면서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하다. 학생처장 쪽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정상화 시켜야 된다. 사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총학생 회장님 이름이 걸려 있으셨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겁니다. 가슴 아프죠?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사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회사 노동자 시위나 노조 시위나 이런 걸 할 때 현대차 노조가 시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현대차 노조가 가장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공장 설비를 부수진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걸 알거든. 어떤 노조든 시위를 할 때 공장 설비를 부수진 않아요. 현수막을 걸지, 띠를 두르고 파업을 하지. 왜 파업이 합법적인 의식이냐? 롤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파업만 끝나면 다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시위의 약속은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야.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야.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슬픈 일이지만 노조 시위나 정말 약자의 시위는 자해의 형태로 갑니다. 정말 최악으로 다다랐을 땐 분신을 하거나 광고탑 같은 데 올라가거나 탑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거나 내가 이토록 힘들어도 이거를 관철시키겠다를 보여줘요. 왜 저런 일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하지? 무슨 일이지?
이 관심을 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측 사측 임원을 데리고 갔다가 그 사람 몸에 불을 지르거나 뭐 사측 임원을 납치해 가지고 굴뚝 위에 매달아 버리거나 여기서부터는 범죄예요. 시위가 아니라. 이 차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모로 되게 웃긴데 되게 안타까워요. 오케이. 지금까지 온갖 것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